안녕하십니까. 자, 띄어쓰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존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띄어쓰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품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띄어쓰기는 결국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단어를 중심으로 한다. 단어는 무엇이다? 품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접사, 어미, 조사만큼은 우리가 뭐다? 붙여 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 시간에는 좀 혼동이 될 수 있는 접사와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조사하면서 부사로 쓰이고 조사하면서 의존명사로 쓰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의존명사를 중심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존명사이면서 다른 녀석으로 쓰일 수 있는 녀석. 자, 그럼 일단은 의존명사라면 띄었습니까? 붙였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띄어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붙여 쓰는 건 뭐밖에 없다? 접어조, 접사, 어미, 조사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의존명사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의존명사. 이건 뭐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할 이유는 거의 없는데 한번 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수. 그러니까 의존명사 하면 어린 시절부터 문법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이 것과 수예요. 것과 수가 의존명사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완전히 100%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죠? 수업 시간에 가끔은 들은 적이 있다면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지금 하시면 돼요. 자, 수. 그 다음에 단지, 내로, 그죠? 공업단지 내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들에 보면 앞에 뭐예요? 즉, 의존명사라는 것은 그 근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체언은 체언인데, 체언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체언 중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그 명사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중에서도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의존 명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명사는 혼자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겉수로 한번 보세요. 겉수. 됐습니까? 그러니까 철수가 밥을 먹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는 혼자 쓰일 수 있어요. 그가 밥을 먹다. 혼자 앞에 툭 나와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것이 밥을 먹다. 수가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의존이란 말이 붙게 되는 거고 반드시 앞에 뭐예요? 관형사 혹은 관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관형형이 붙어서 앞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는 을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나도 할 미을 붙어졌죠. 그쵸? 그 다음에 공업단지 내로 옮겼다. 이 경우 뭐예요? 공업단지의 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지 내로 이렇게 되면 결국 단지의 안으로 이런 식으로 관형격 조사를 붙였다 뗄 수 있죠. 일반적으로 명사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붙이면 관형격 조사를. 근데 조사는 쉽게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구나 보시면 됩니다. 아는 것 마찬가지죠. 은는 을던 붙였죠. 그 다음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많다가 체언으로 쓰이기 위해서 명사처럼 쓰이기 위해서 기가 붙었죠. 그래서 명사가 그냥 뒤에 있는 때문이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못다는 더 니은 들었죠. 책, 나름 역시 명사. 세탁기, 따위. 이 녀석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해가지고 뭔가 열거해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나중에도 또다시 정리하게 될 그런 녀석입니다. 그 다음 일을 하기로 마음 먹은 또 관형사형 붙었죠. 그 다음에 입은 관형사형 붙었죠. 채로. 그 다음에 지을 줄 역시. 그 다음에 마실 거리. 마실 관형사형이죠. 자, 근데 여기서 거리는 주의하셔야 될 게 국거리, 이야기거리, 반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 관형적으로 굳어진 녀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의 거리. 국으로 쓸만한 거리에서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국거리라는 것이 하나의 단어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 먹을거리, 국거리, 이야기거리, 반찬거리 다 마찬가지죠. 죽고 사는 판의 판 마찬가지죠. 이 녀석도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 하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녀석이에요. 그렇다면 씨름판 이렇게 한다면 자, 명사와 의존 명사가 결합되어 하나의 합성 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요. 왔을 역시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붙었죠. 잘하는 관형사형 붙었죠. 속일 관형사형 붙었죠. 못 번 관형사형 붙었죠. 이기는 관형사형 붙었죠. 제 관형사형 붙었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는 을던 니은이나 리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바람에 장마 명사 뒤죠. 근데 명사가 관형사형 역할을 한 거죠. 그 기쁠 하늘 역시 관형사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을 뻔 하는 양 아침 겸 점심, 그 다음에 아침의 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역시 관형사형이라고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것,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것, 모 겸 모, 모 대 모 이런 식으로 모 및 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게 될 녀석이에요. 80년대 지는 편, 엎친 데 접친 격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죠. 엎친 데 덮친 격, 남한 측 되죠. 수업 중, 수업의 중, 간에 이런 식이죠. 서울, 부산, 간 이거 앞에서 정리했었던 거고요. 번째, 째는 전미사입니다만 번째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면서 의존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비행시, 그렇죠. 비행시에는 비행의 시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의존명사의 앞에는 무엇이 붙는다? 체언이 붙거나 명사가 붙거나 아니면 관형사와 관련된 어떤 녀석들. 그죠? 관형사 아니면 은는 을던이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띄어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게 바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띄어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의존명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계, 한대, 서돈, 한 마리, 한 벌, 10살. 그 다음에 자루 같은 경우에 명사, 호미자루, 칼자루. 이거 뭔지 알겠죠? 그렇죠? 호미의 자루. 그 다음에 칼의 자루. 근데 호미자루도 마찬가지 하나의 단어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천 닭갈비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녀석이에요. 그렇죠? 호미자루 띄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자루는 붙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별 구루만이 남아있다. 이 경우는 그냥 명사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신 두 켤레, 한 그루, 그 다음에 두 근.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이 녀석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띄어쓰는 의존명사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그런 거였어 라고 싶은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와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붙였을 경우에는 이것도 뒤에서 하게 되겠는데요. 순서나 숫자 1, 2, 3, 4, 5, 6, 7 아라비아 숫자와 쓸 때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이 될 수 있고요. 붙여 쓰는 것이 모양새가 더 낫기 때문에 그냥 붙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주거나 열과는 의존명사.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어주거나 열과는 말들은 대부분 의존명사로 띄어쓴다 그랬는데 열 내지 스물, 국잠경 과장, 청군대 백군, 이사장 및 이사들. 이건 부사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과, 배, 등속. 그러니까 모점,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모점, 따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띄어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쭉 훑어보시면서 얘가 그렇구나, 이 녀석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건 무엇점 하고 붙는 녀석은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 사이에 여기에 붙는 한 글자짜리들은 띄어쓰게 되는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정도를 얘를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기억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요. 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을 보면 대지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대와 지와 만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은 뒷내용과 상관되는 상황일 경우에만 뭐다? 연결어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가는데, 다 읽는데, 아픈데 이 녀석들은 곧 장소, 일, 것, 경우 등을 나타내면서 조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는 데가 읽는 데에만, 그죠? 아픈 데에 이런 식으로. 근데 집을 나가려는 데에 전화가 왔어. 이렇게 쓰지 않아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조사를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의존명사가 되는 거고 조사를 붙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미가 되는 건데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 조사 붙일 수 내가 집을 나가려는 데에 전화가 왔다. 뭐가 이상해요, 선생님?
자꾸 우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미가 붙는 경우, 어미가 되는 경우, 어미 붙였어야 하는 경우는 조사가 안 붙는 것과 함께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뒷내용과 상황형으로 연결되는, 즉 이어지는 문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 연결. 상황이 연결된다라는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죠. 상황 연결,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 들어갈게요. 바. 요 녀석도 똑같아요. 배하고 바하고 동시에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요? 이렇게. 됐습니까? 뒤와 상황이 연결되는 거.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이 경우 뭐예요? 그냥 바로 조사로서 붙여서 그냥 쓰면 됩니다. 무슨 알겠죠? 조사로서 그냥 붙였으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조사를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붙여서 자연스럽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조사를 붙여서 자연스럽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거 시험은 곧 실시되는 바 이건 뭐예요? 조사를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하고 바는 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의존, 조사를 붙일 수 없으면 어미. 그 다음에 바도 마찬가지. 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의존 명사, 붙일 수 없으면 어미. 그거예요. 근데 또 똑같이 상황 연결을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 녀석도 시험이 곧 실시되는 바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뒤에 문장이 나오게 되죠. 뒤에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연결이 되는 것. 대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조사를 붙일 수 있는 녀석 의존 명사, 조사를 붙일 수 없으면 어미. 근데 그것이 좀 헷갈린다. 난 다 조사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는 대바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내용 마치 이어지는 문장처럼 무엇을 했으므로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되는 상황이 될 때에 우리가 어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연결어미를 쓰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듣을 보시면 얘는 쉬워요. 듣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형인 뒤에 은는 을던 뒤에는 의존명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용언의 어간 뒤에는 당연히 어미로서 붙어야 되겠죠. 그죠? 용언의 어간 뒤. 그래서 아는, 잔, 만 전부 다 니은이 있죠. 근데 뭐예요? 가, 듣.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는 뭐예요? 지는 앞에 만하고 같다 그랬죠? 지는 앞에 만하고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 의존명사라고 그랬어요. 입사한지, 맞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예쁜지 전부 다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정리한 것이 뭐냐면 의존명사이면서 어미로 쓰일 수 있는 녀석이에요.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는 관형사형 뒤에 붙는 것이 의존명사로 띄어쓰는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미인 것은 용언 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듣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지 같은 경우에는 용언 뒤에 그냥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바는 뒤에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뭔가 연결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어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듣 같은 경우에는 용언 뒤다. 그 다음에 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부했었던 만처럼 시간을 나타낼 때는 분명히 의존명사다. 그래서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지는 오히려 쉬워요. 지는 아주 단순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에 지는 의존명사 나머지 싹을 붙여주세요. 그러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 어미 봤고요. 이번에 의존명사 전미사예요. 의존명사 전미사. 들차씨인데요. 들차씨. 자, 들은 요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 이건 그냥 의존명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렇게 됐을 때 복수 전미사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죠? 복수 전미사 혹은 복수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조사냐 전미사냐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왜? 접어줘. 어미나 조사나 접사는 모두 다 붙였어야 하는 거니까 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땐 띄어 쓰는 거고 이런 식이 아닌 경우에는 붙여 쓴다라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는 요거 잘 보세요. 뭐뭐 하려고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연수차, 교육차, 왔다. 이럴 땐 붙여 쓰는 것이 맞고요. 그죠? 전미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회에 겸해서 뭐뭐 하던 차에 이랬을 때는 의존명사가 붙고 관형사형과 붙으면서 당연히 뭐가 된다? 의존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 C하고 부를 때는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C하고 부를 때는 띄었으지만 어떤 경우에 그 성씨 가문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쓰는 전미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들차 C는 모두 다 무엇이죠? 의존명사이면서 접사인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제가 뭘 정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원칙을 세우고 접사, 어미, 조사, 접어조는 붙여 쓴다. 그러면 접사, 어미, 조사인데 접사, 어미, 조사 같이 않게 생긴 녀석들. 그 다음에 의존명사이면서 접사, 의존명사, 어미, 의존명사, 조사인 녀석들.
무슨 알겠습니까? 조사이면서 부사인 녀석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품사의 특징, 의존명사 앞에 체언이라든가 아니면은 관형사형이 온다라는 거, 은는을돈이 온다라는 거 가지고 하시는 거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용언을 수식한다라는 그 품사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어미 같은 경우는 앞에 용언의 어간이 나온다라는 특징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에는 3개의 산맥이 있다. 가장 큰 산맥이 의문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 두 번째 산맥이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는 것, 세 번째 산맥은 마지막 서술부에 있는 것을 분석할 줄 아는 것. 그 분석할 줄 알아야 문법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접사, 어미, 조사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기본이 만들어진다면 띄어쓰기도 절대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띄어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사전을 참고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싹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정리 노트까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규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규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규범을 이제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범이 제 강의의 특징, 제 교재의 특징이 이거죠. 규범이 문법 규칙, 문법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복잡한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린 거예요. 교재 자체를, 강의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야 될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반복학습하실 수가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띄어쓰기라고 하면 정말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정리해 주시고 정리 노트 만드시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두 번째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명사예요. 다음 문장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늦가을에 태양의 지리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나죠. 수 의존명사 띄었어야 되겠죠. 시간 내에 띄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체언이 그냥 앞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이따위 그 다음에 더위 때문에. 자, 이 녀석도 전부 다 의존명사인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따위도 의존명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요. 이따위, 그따위 요런 거 있죠. 요따위, 곧따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녀석들이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역시 하여간에 자 이야기거리, 그 다음에 모인 김에, 그 다음에 숨죽인 채, 큰 줄, 전부 다 뭐예요? 의존명사로 쓰이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국거리, 그죠? 반찬거리, 그 다음에 뭐 먹을거리,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이야기, 거리, 이것도 마찬가지 붙여 써야 되겠죠. 붙여 쓰면서 여기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렇게 되면 사이소리 현상, 이야기거리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고요.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여자에게 지라는 법이 있나요? 자, 법이 나왔습니다. 자, 법 나왔어요. 이 녀석도 의존명사이죠. 그죠? 판의존명사고요. 그 다음에 따름 의존명사고요. 번째 전부 다 의존명사인데 조금 이상한 녀석 있죠? 두 번째죠. 자, 씨름판. 씨름판, 노름판 이런 건 하나의 단어로 붙여 쓴다. 합성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거리에는 여러 대의 차, 여러 대, 단위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단위를 나타내는 녀석이니까 띄어쓰는 거 맞네요. 근데 여기 또 헷갈리는 녀석 하나 있네요. 칼자루. 얘는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붙여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뚱뚱한 몸이 되는데, 대 나왔어요. 대지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던 대지만. 그럼 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자, 대가 나왔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뚱뚱한 몸이 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길동이를 학교 앞에서 봤는데요. 없어요. 이런 거 있죠? 그렇다면 이거 어미네요. 그죠? 자, 2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종결어미가 붙으면서 봤는데요 해서 이것이 그냥 끝이 나면서 얘를 이렇게 연결어미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봤는데요. 그 녀석이 없어요 해서 뒤에 상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바네요. 자, 바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하등 다를 바가 있겠느냐? 정해진 바, 할 바, 기약하는 바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띄어 쓰는 것과 붙여 쓰는 것 뭘 가지고 뭐라 그랬죠? 뒤에 것과 연결이 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를 뭐라 그랬죠? 정해진 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녀석이 2번에 있습니다. 이 녀석은 붙여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아,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드시라면 앞에 용언이 있는 녀석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저, 잠시만. 그 다음, 없는, 가물, 은는을던 들어갔네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은는을던 없죠? 조용하다, 용언 뒤에 뜻 붙여서 어미가 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7번에 1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지지, 이건 뭐 하라 그랬죠?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냐를 보라 그랬죠? 사람이었지.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었지. 좀 철자 틀렸네요. 사람이었지. 짐승이지. 집을 나간 지, 시간 나왔네요. 8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엄마가 없는 동안, 뭐가 있어라. 둘이네요. 둘. 이건 뭐예요? 모점이죠? 모점모점모. 이만 없네요. 그렇죠? 얘는 복수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른 그 문제보다 굉장히 빠르게 쉽게 풀고 있는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띄어쓰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맘먹고 정리만 한다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죠? 의존명사죠? 근데 뭐 생각하라 그랬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렇다면 4번이네요. 그는 사업차 의도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문제를 다 10번까지 다 풀었죠? 10번까지 다 풀었고요. 이제 뭐 띄어쓰기의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계속해서 띄어쓰기를 한 네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되겠는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4개 단원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당락이 결정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 수험생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만 안 나오면 돼. 이런 말 제발 하지 않도록.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몇 번을 정리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서로 묻고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또 적고 또 정리해보고 또 적고 해서 파일이 여러 개로 막 넘어갔어요. 한 파일로 정리했다가 이게 아니야. 그럼 또 그 파일을 놓고 연구해서 이쪽으로 또 문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해서 제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지상 목표예요. 하나의. 그렇죠? 여러분들 띄어쓰기를 힘들어하지 않게. 그래서 띄어쓰기를 좀 더 나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띄어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제 반 했어요. 이제 나머지 반을 정리하시면 띄어쓰기는 자신 있는 문제로 나오면 좀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가 맞출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 두 번째 시간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띄어쓰기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